자,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고고쇼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도 쑥쑥 올라가 보면 좋겠죠.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함께했던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 매니저죠. 박병주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또 신성통상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또 20%라는 큰 수익 낸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네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모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이 종목으로 가지고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으로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클래시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때 장면을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7월 30일 날 그 30분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7월 30일 날 30분 그래프를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은 아침에 요게 이제 9시 반까지의 이제 캔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 9시 반까지 이제 오르고 나서 눌림목 오는 거를 이게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제가 화살표 이렇게 드렸던 요 부분 있죠. 요때 가격이 13,300원, 13,4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오르고 나서 눌림목. 그러니까 이게 30분도 우리 보면은 그 일간 눌림목 비슷해요. 그 신성통상도 그 지난번에 이제 7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한 달 동안 옆으로 행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이번 주에 그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점을 포착했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30분에서 여기서 오르고 나서 이제 그날 7월 30일 날 눌림목을 주고 이제 그때 13,350원.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우리 VIP 방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당일 4시 반에 이게 16,300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2시간 만에 이게 한 21% 올랐어요. 참 그게 이제 왜 그런 부분이 나왔는가를 한번 잠시 짧게 한번 그래프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이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전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코스닥도 정확하게 적중했죠. 네. 화요일 날 대바닥 찍었다 그랬더니 벌써 이틀 만에 한 7% 올랐어요.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는 10% 이상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간단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30분 봉으로 그때 당시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자, 근거지는 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7월 29일 날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줄 때 그 삼각형 수렴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7월 30일 내가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시 13분이었어요. 1시 14분. 그리고 우리 또 생쇼에서도 또 한번 기억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한 뒤로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치련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간에서 펼쳐보니까 이제 여기서 요날 윗골이 달릴 때 추세를 돌파한 것을 이날이었죠. 이날 윗골이로 추세 돌파해가지고 물량 소환 윗골이었죠. 그 지점을 다음 날 7월 31일 날 보았는데 이제 그 2시간 만에 이제 수익이 21%, 뭐 정확하게 본다면 한 20.9% 정도 되나요? 그래서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20% 넘는 큰 수익 낸 종목이죠. 클래시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방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화요일에 코스닥 전망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반등했잖아요. 네. 이 자세한 비결 좀 알아볼까요? 네. 자, 방금 우리 앵커님하고 화요일 날 제가 코스닥을 대바닥을 하신 말씀을 드린다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8월 6일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막 치열하게 전쟁을 했었고 그날은 또 미국이 중국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맞대응해서 미국 농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저야말로 극적으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였는데 그때 거기서 신호가 딱 나온 거죠. 원래 이럽니다, 원래. 자, 거기서 그때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렸었죠. 작년 10월 말 때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근데 그때 누가 제일 많이 팔았다겠죠?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이번에도 여기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000만 원 넘게 팔았어요. 이 아까운 주식을.
그러면 이 코덱스 150 레버리지는 뭐냐면 우리 코스닥 종목에서 150개 정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격으로 매겨서 거래하는 건데 코스닥 지수와 연계됩니다. 뭐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2배 오르고 빠지면 2배 빠지고. 근데 이게 요거는 그 지수가 아닌 종목이라 심리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오를 때는 막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그 3.87% 오늘은 6.75% 합하니까 13%가 아니죠. 누적이니까 15% 됩니다. 복리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틀 만에 15%니까. 자, 그런데 내일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내일 아침에 막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면 아니 되신다는 걸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다시피 5일 이평선이 각도가 45도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분명히 오르는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폭락을 왔어요. 밑으로 강세를 보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오르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안심을 하고 미국 증시를 항상 쳐다보니까 안심을 하고 내일 아침에 사면 또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물립니다. 사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제 얘기를 듣고 레버리지를 샀거나 아니면 종목을 저점에서 화요일 날 사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거기서 반짝 절반 정도 차익 실현. 왜? 이틀 만에 벌써 3, 4일 만에 한 10% 오른 것들이 많거든요. 워낙 심리가 안 좋은 그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팁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좀 오늘 또 5시 무료 방송에 제가 또 방송을 열어놨으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미리 음악 들으시면서 같이 방송 들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코스닥 대바닥도 전망 적중해 주신 만큼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장에서 나온 이슈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부가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대책을 좀 많이 내놨잖아요. 네네. 매장님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실 건가요? 네. 자, 오늘 그 장중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을 하고 어제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자 그랬죠. 저는 봤습니다. 오.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지금 그 이제 이번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IT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왔다. 자, 저는 이 현상을 뭐라고 규정하고 싶으냐면 저는 블랙스완이다. 자, 우리 블랙스완 백조는 색깔이 검은색인가요? 하얀색이죠. 하얀색이죠. 자, 그 검은 색깔의 백조 온다는 건 이상한 사건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 현상이 블랙스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원래는 우리나라 IT 부품 소재나 장비가 지금처럼 일본에 약간 예속이 됐었고 대기업들의 예속이 됐었습니다. 그런 구조로 왔었어요. 근데 일본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숨겨진 DNA를 일깨웠죠. 대통령도 그런 말씀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거든요. 먼저 100개 글로벌 강소 기업에 대해서 7조 8천억을 투입한다 그랬어요. 자, 7조 8천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5년 동안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100개 우리 코스닥의 100개 강소기업의 매출액을 합하더라도 5조가 안 됩니다. IT 기업 중에서 이렇게 합하더라도 원익이 IPS는 1조고 그다음에 소울브레인이 1조니까 그 나머지 회사들은 5천억 이하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100개 합하더라도 7조가 안 돼요. 근데 그 매출액보다 더 많은 지금 이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 R&D 비용으로.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한테 여기서 물리면 안 되겠다. 모든 국민들이 일어서고 대통령마저 일어서면서 이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치밀하게 우리나라 정부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경쟁위원회, 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디스플레이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분께서 하셔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을 총괄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네.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원래 장비는 거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장비까지 들어가지고 거기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편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모태펀드 또 연기금 돈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 현상하고 유사하게 보냐면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5년 때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오송단지에다 엄청나게 생명공학단지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런 부분의 영향을 지금은 뭐 이렇게 형편없이 빠져 있지만은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바로 근거가 뭐냐면 이번처럼 정부에서 마음먹고 정책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제약바이오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다음에 올라갔었는데 뭐 그 뒤로 보면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셀트리온도 이 종목도 자고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뭐 신라제는 안타까운 사태가 터졌습니다만 이 종목도 그런 기반을 해서 15배 정도 올랐었죠. 자, 그리고 한미약품도 또 안타까운 사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랐고, 제약바이오도 그때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 우리 현재 지금 IT 소재 부품 장비도 이런 슈퍼 사이클이 왔지 않겠는가. 그런 초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지원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법률까지 그리고 예산 또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이번에 이제 야당과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 추경 예산까지도 이번에 IT 소재, IT 부품, IT 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역량이 지금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녹아들고 있는 이 정책 관련주,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뚜렷한 정책 관련주들이 지금 남북 경협주, 수소조 관련주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과거에 다른 정부처럼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다음에 IT 버블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녹색 관련주,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IT 835 정책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10개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3기차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바라본다면 제가 본다면 여기 IT 소재 부품 장비가 바로 그런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촉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육성 정책 관련해서 IT 소재 부품 장비 섹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연결해서 또 잘 지켜보시고요. 매주님 아까 전에 또 무료방송 5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함께 해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책적인 부분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환율 시장에서 굉장히 신호가 나왔어요. 이 항상 보면은 시장을 바라볼 때에 이런 거시적인 가격 지표에서 먼저 시장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박병주 매니저, 지금 전문가방 수익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 7월 말 때 뭐 종목들이 이거 내가 오늘 소개했던 거 신성통상이나 그 외에도 4-5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성공했던 그 스토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이 대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어느 쪽을 내가 택해야 될 것인가 그 택함으로써 우리가 수익도 해봐갈 수 있겠죠. 네. 네, 더욱더 자세한 내용 무료 방송 5시 알차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